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강 후약 장세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하락하면서 1663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가 장중에 몇몇 악재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내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4천억 원 이상 팔았고 기관 역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기준금리를 현 2%대로 15개월째 동결을 했는데요. 이미 동결은 예견됐었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주식 코스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코스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분인데요. 시세 선점의 대가 테마술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테마술사. 테마를 또 상당히 잘 잡으시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테마술사입니다. 일단은 주식 방송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거론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 그리고 똑같은 종목 그리고 누가 먼저 했느냐 그런 것을 이제 따지는데요.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기존에 못 봤던 방송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테마술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테마술사님,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코스피는 이틀째 약했습니다. 7포인트 내린 1663포인트. 오전 중에는 그래도 상승했었는데 왜 이렇게 약한 건지 시장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최근 증시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조차 어려운데 회원님들은 시청자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일단 어제부터 정강 후약. 아직까지도 이제 그리스 사태, 피그스라고 하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고 그리스까지. 계속해서 이제 신용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최근에 너무 힘든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위안화 절상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 연방검찰이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착수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장세이다 보니까 최근에 정강 후약 증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매도를 해줬죠. 삼성생명이 오늘 상장이 됐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근데 대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외국인들은 매도가 한 4천억 원이 잡혔고 반면에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또 한 번 시장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장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내일장 대응. 여전히 어려운 장세는 여전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옵션에 대한 이제 포지션은 모두 구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금일 미국장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미국장이나 그리고 유럽장 저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락분은 금일 그리고 어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옵션 포지션,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기관들의 옵션 포지션.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볼 때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은 제한되어 있고 상승은 어느 정도 닫혀 있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스 증권 방송에서 오늘 또 최고 수익률을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전화 연결을 해봐야겠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딧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딧불이님. 네, 예,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 올리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LOT 백큐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LOT 백큐인데요. 오늘 종가는 5,500원 마감됐는데, 사실 지난번에 지난주부터 사실 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를 좀 끌고 왔던 종목군인데요. 반도체 진공펌프 국내 1위, 즉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회사인데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서 역시 우리 반딧불이 노블레스 클럽에 걸맞는 흑진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의 수익을 낸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직은 홀딩 중에 있어요. 아직 매도는 하지 않았고요. 평가 이익만 한 10% 정도 현재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반도체 장비 업체 LOT 베큐을 매수하셔서 현재 한 11%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들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를 보고 계신 건지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는 한 5,900원이나 6,000원 부근 정도 이런 정도 보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의 현재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6배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그런 논리로 본다면 한 9,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OT 베큐이 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앞으로 반딧불이님께서 갖고 계신 이 종목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종목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종목별 매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역시 그 어려운 장세에서는 결국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가장 좀 주안점으로 보고 주목해야 되냐 하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제가 LOT 베큐을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지금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 좋은 우량한 중소형 IT주나 혹은 우량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쪽이 현재는 가장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볼 때 모아텍이라는 종목, 코드번호 033200 모아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이 종목도 PC 스태핑 모터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역시 지금 주가 수준이 8,400원 정도 되고 있지만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6.6배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한 당기순이익도 166억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올 예상 EPS도 한 1,300원 가까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역시 중기적인 그런 논리로 볼 때 적정 가격은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짧게 봤을 때는 8,400원 전후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직전 고점 부근인 한 9,1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 고점 매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끌고 나가는 그런 매수해서 한 달 정도 끌고 나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라면 한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모아텍을 일단은 현재 한 8,400원 정도에서 오늘 종가가 나왔는데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9,100원 정도로 주셨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반딧불이님, 네. 손절 라인도 좀 정해주세요. 네,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 7,900원 정도 지켜주면은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손절가는 7,900원 정도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종목 모아텍까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어봤는데요. 반딧불이님, 네. 예, 이 종목 역시 고수익 올리셔서 다음번에 또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은 반딧불이님께서 LOT 베큐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계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한 11%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증시 주변 사건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것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였고요. 정답은 1번 반응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 시황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종목 진단, 추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마실사님, 예. 오늘 첫 강의신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재무제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재무제표를 활용한 투자 전략, 오늘의 강의 주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차트나 PER, PBR, ROE 이런 것들을 주로 살피게 되는데요. 사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몰라서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테마실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테마실사님. 예. 재무제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나요? 예. 예.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 가장 익히 들은 거죠.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요? 예. 재무상태표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차대조표라고 쓰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운영 성과를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 운영 성과를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주주 자본을 나타내는 자본 변동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가 참 많네요. 예. 대차대조표에 이어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네 번째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예.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요. 예. 예, 현금에 들어오고 나가는 어느 그런 정도들을 나타내는 표겠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오늘은 어떤 걸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오늘은 대차대조표에서 대차대조표를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하루 정도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하는 부분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테마실사님? 예. 예. 일단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차대조표라고도 하는데 일단 편의를 위해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보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왼쪽을 자산, 그리고 여기를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예. 일단 여기까지는 누구나 익히 들어서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부분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산에는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 이 자산 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채권자가 돈을 낸 거고 이쪽 자본 쪽은 주주 쪽에서 따라서 이 오른쪽면은 어떻게 이 회사가 돈을 모았는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오른쪽 측면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대차 대조표의 기본적인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뭐 자산, 부채, 자본, 뭐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자산, 뭐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총 자산과 부채 그리고 투자 비용, 운영 현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만큼 또 이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상태 표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흐름이 자세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동자산과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자산에는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에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자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이 있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은 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뭐 그 외의 것까지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부채 쪽에서는 이제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에서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말했듯이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에는 매입 채무, 단기차입금, 선수수익, 그리고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사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하실 게 있는데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되는지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1년 내로 현금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즉 공장 같은 거죠. 공장 같은 거는 비유동자산, 그리고 현금, 그리고 일반 회사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유동자산,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부채도 말 그대로 단기간에 이제 짧게 빌린 것은 유동부채,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빌리는 거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 1년 안에 현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대차대조표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 시점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인데요. 뭐 삼성전자 좋은 기업인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초등학생부터 80 먹은 이렇게 할아버님이나 할머님까지 이제 삼성전자 좋다 모두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좋은지는 한번 아까 제가 재무제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8년도를 한번 보시는데요. 2008년도 10월 달에 4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래서 이때 다른 종목들도 다 하락했으니까 삼성전자도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무제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그때 당시는 이제 삼성전자 72조 자산이 72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가 14조, 그리고 나머지 자본이 58조, 즉 매우 우량했습니다. 이때 당시 시총을 생각만 하더라도 55조 정도밖에 안 되죠. 즉 자산을 다 팔아도 20조 가량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때 당시, 즉 2008년 10월 달 당시에 삼성전자 40만 원은 재무제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엄청난 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 이미 지난 거지만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들어갔던, 즉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완벽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시 2008년 한 10월쯤이었나요? 삼성전자가 4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당시 시가총액이 55조 정도 됐었는데요. 자산이 72조였고 부채가 14조, 그리고 자본이 58조였기 때문에 자산에서 시총을 빼고도 한 20조 원 정도의 유동 자산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오늘 종가가 한 80만 원 선이 안 되네요.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현금 자산의 흐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산과 부채 확인하시면 보다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마술사님의 강의 내용 잘 들어보셨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대차대조표, 2번 차인표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속에 숨어있는 투자 비법까지 알아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테마술사님께서 처음으로 출연을 하신 만큼 그동안 갖고 계신 종목들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들고 계신가요? 예, 삼성전기랑 글로비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와 글로비스. 삼성전기부터 좀 천천히 들어볼까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LED 관련주인데 뭐 총괄적으로 하면은 뭐 삼성전자에 있는 뭐 일단 부품들을 이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LED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LED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회사로서 최근에 이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다가 시세를 분출했는데 뭐 이러한 시세 분출은 향후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익히 알다시피 이제 LG이노텍 그리고 한솔 LCD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서울반도체 역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같이 그러한 IT 업종에서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LED로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삼성전기 최근에 이제 뭐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장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얼마쯤 매수를 하셨고 오늘 종가가 14만 5천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목표가는 얼마나 갖고 계신지 손절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매수가는 11만 원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뭐 매도는 조금 일찍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 계속해서 시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앞만 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조금 잘랐습니다. 예,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원, 수익률은 한 13% 정도 보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10거래일 정도 보유를 하셔서 14%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고 그렇다면 글로비스는 어떤가요? 이 종목 역시 매도를 하셨나요? 예. 글로비스도 매도를 했습니다. 예, 글로비스를 매수하셨던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익히 알다시피 현대차
이제 미국이 도요타를 버리면서 이제 현대차와 손을 잡았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까지 이러한 현대차 그룹주들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했을 당시 기아차는 고점에서 이제 조금 빠지고 현대차가 뒤따라가고 그 이후 현대모비스가 뒤따라가면서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세를 분출했는데 글로비스만 유독 못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다른 것은 신고가를 찍으면서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글로비스만 못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향후 성장성 그리고 매출 증대까지 생각을 해서 그 시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예, 테마스자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쯤이었고 얼마에 매도를 하신 글로비스를 건지. 한번. 글로비스요. 예. 수익률이 한 12% 정도 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들고 예. 계신 지는 한 19거래일 정도 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비스. 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러한 4월 5일경에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제 7.39% 이제 종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랐을 때 들어갈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예. 뭐 이때 정도에도 기존 14만 5천 원 고점까지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을 이용해서 한번 올라타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올라타고 그다음에 12만 원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13만 5천 원까지 상승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뭐 이제 리스크 관련 그러한 대외 악재를 생각을 해서 뭐 조금 짧게 해서 차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예, 글로비스를 처음에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을 잡으셨는데 12만 원에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갖고 계신 분들은 13만 5천 원 선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마시장님께서는 삼성 전기료 10% 이상, 글로비스도 역시 12%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테마시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볼까요? 예, 두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 제일기획과 LG생명과학. 뭐 제일기획 익히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업체로서 뭐 그 수익 그리고 매출은 이제 기존 광고 업체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 관련주이다 보니까 그 삼성에서 나오는 그런 광고, 특히 최근에 안드로이드 폰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런 안드로이드 폰, 즉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이기기 위해 안드로이드 폰을 출시한 만큼 그러한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광고, 즉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런 것, 그리고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액면 분할도 했고 기존에 이제 거래량 같은 문제도 다 해소됐기 때문에 현 시점 들어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제일기획이 12,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가도 되는 건지 목표가, 손절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일기획. 제일기획 차트를 좀 봐볼까요? 예, 제일기획을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도 내렸었고 월요일에도 주가는 내렸었는데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불안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차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외국인들 물량은 뭐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묶여있던 자금들이 현 시점에서 이제 팔지 못한 물량들이 나오는 것뿐이지 계속해서 증권 쪽 그리고 투신권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그리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알다시피 6월 달에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그런 월드컵 광고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핸드폰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마케팅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가격 13,000원대 부분에서는 뭐 적극 공략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잡아볼까요? 목표가는 일단은 16,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손절 어느 라인은? 정도나? 예. 200일선이 이제 12,100원 정도, 여기 보시면 이제 12,100원 정도, 12,1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테마수사님께서는 제일기획을 관심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또 다른 종목이 있다고요? 예, 예. 또 다른 종목, LG생명과학을 들 수 있습니다. LG생명과학이요? 예, 성장성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뭐 당연하겠죠. 예. 매수 이유 들어볼까요?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LG생명과학을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이죠. 예. 예, 종가 오늘 종가 43,100원입니다. 예. 43,100원이 나왔는데요. 뭐 최근에 악재가 나왔었죠. 이제 임상 중단. 뭐 이제 이렇게 제약 업체는 임상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R&D 비용 특히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이제 중간에 하면은 뭐 공든탑이 무너지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공든탑이 진짜 무너진 그런 상황을 현 시점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뭐 4만 원까지 이제 뺐는데요. 현 시점 하지만 그러한 임상 중단에서 4만 원까지 뺀 것은 뭐 LG생명과학을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R&D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다른 임상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여전히 매우 메리트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LG생명과학이 오늘 종가가 43,100원이었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이제 위쪽으로 턴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설정해 볼까요? 예, 목표가는 현 시점에서는 5만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은 예. 4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이전 이전 예. 저점이었던 4만 원이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마술사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제1기획과 LG생명과학을 관심 갖고 포트에 편입하실 예정이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종목이 제1기획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시면서 매수가는 13,000원 선 부근이 괜찮겠다 하셨고 일단 목표가를 16,000원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2,100원 정도를 주셨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인데요. 임상 실패 리스크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제 위쪽으로 턴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은 43,000원 부근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를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테마수사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이 종목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테마수사님 모시고 이 두 종목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순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순 해결사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599-7770번 먼저 전화 주신 분부터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기 두산 인프라코어를 21,600원에 30% 정도를 샀는데 계속 예. 지금 하향을 해서 전제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예, 21,600원에 30% 사셨다고요? 네. 예, 유동성 위기, 유상증자 등 루머가 퍼지면서 최근에 두산 그룹주가 일제히 좀 많이 빠져서요. 많은 분들이 두산 그룹주 상담 요청을 해주고 계신데 걱정 많으시죠? 예, 조금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두산을 샀는데 떨어지니까. 네,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투자니까요. 대응을 좀 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테마스사님과 함께 팔아야 된다면 얼마쯤에 파는 게 좋을지 또 다시 이제 목표가를 정해본다면 얼마나 정하면 좋을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를 네, 보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뭐 굴삭기 업체로서 이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1,000원대 정도에 이제 사셨는데 뭐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죠. 뭐 기타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면도 있지만 뭐 계속해서 두산건설 이 악재로 나오면서 이제 두산그룹주들이 빠지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도 역시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산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가장되어 있다고 현 시점에서는 판단이 되고 지분 관계가 없는 그 두산 인프라코어는 재무적 부담을 나눠 가질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 당연히 자회사인 바켓이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그런 바켓도 뭐 3월 매출액이 이제 직전 2월 평균 대비 30% 이상 성장하면서 손익분기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즉 두산 인프라코어가 갖고 있는 가장 우려됐던 바켓이 이렇게 실적을 내면서 이제 향후 두산 인프라코어의 부담을 떨쳐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200일선은 이제 금일 터치를 하고
조금 회복을 했는데요. 일단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200일선을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시면 200일선을 깨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200일선을 깨고 쭉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시세가 그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꺾였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00일선, 즉 현 가격대죠. 한 18,000원, 18,000원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를 21,6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 200일선은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8,000원 선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해봐라. 자,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진다면 일단은 이제 팔라는 말씀이시고, 예, 맞겠죠? 예, 현 시점에서 이제 물타기를,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하락폭이 아직도 그 저점이 지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타기,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겠다. 18,000원 선을 잡아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18,000원을 기준 대응으로 하고 거기서 더 빠지면은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반등할 좀 가능성은 어렵다. 없을까요, 손마지사님? 200일선을 지금 현 시점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만큼 예. 어느 정도 반등은 예상이 되지만 뭐 주가라는 것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께서 일단 처음으로 주식을 사셨는데 손절 라인을 정해드려서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에는 좋은 주식으로 수입 많이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 주시길 바랄게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요. 이쪽을 통해서 재미있는 사연,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종목은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하신 종목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972님께서는 현대중공업을요. 25만 원에 25% 갖고 있다고 하셨고요. 다른 분도 계십니다. 5455님. 매수가가 24만 6,500원이라고 하셨는데 현대중공업을 갖고 계신데 두 분 다 지금은 좀 손실 구간이세요. 예.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현대중공업 차트부터 띄워놓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25만 원, 뭐 거의 고점이죠. 고점에서 이제
빠지는 시점에서 아직 손절을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것은 이러한 61선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게 가장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현대중공업 보시면 이제 조선 엔진 부분의 매출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플랜트, 해양 등 비조선 부분의 호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조선을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현 시점에서 매우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타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과는 이제 확실하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주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염려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61선이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않으셔도 괜찮겠다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8502님, KB오토시스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3,850원이시고 20%를 갖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까요?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문자를 함께 보내주셨어요. 예. KB오토시스 최근에 이제 두 번의 급등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를 놓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이제 이 부분 뭐 이런 패턴은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위에서 털고 거래량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이런 것을 이제 두 차례나 이제 경험을 한 주식인데요. 뭐 KB오토시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들이 상당히 해외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뭐 상당히 요새 잘 가고 있죠. 세종공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만도가 상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현 시점에서 자동차 부품주 매우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두 번의 급등락을 하고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러한 5일선, 금일 5일선 이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같이 자동차주들이 갈 때 5일선을 강력하게 뚫어지지 못하고 현 시점에서 5일선을 맞고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 정도는 어느 정도 다시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 이렇게 급등주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상당히 좋지만 이렇게 최근에 두 번의 급등을 한 종목은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은 매도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은 보수적인 대응을 하라라는 말씀 주시면서 반등 시에 매도해보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5449님께서 현대건설이 매수가가 64,000원이신데 진단 요망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건설주도 최근 들어서 너무 안 좋잖아요. 예. 뭐 최근에 건설주 상당히 안 좋죠. 하지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플랜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어느 정도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즉 5만 원대인데요. 이러한 5만 원대 뭐 최근 4거래일 동안 뭐 5만 원을 지금 지지를 하면서 이제 호재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섣불리 팔기보다는 이 5만 원을 지지 삼느냐 못 삼느냐가 뭐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시고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시면은 뭐 현재 손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팔면은 그 손실이 급격히 커지겠죠. 따라서 이제 일부만 매도를 하면서 밑에서 다시 물량을 받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건설은 급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5만 원 선을 이탈하면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최근 들어서 포스코도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코는 매수하신 가격이 51만 6천 원이시고 이분은 10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테마시사님, 예.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고점대 부분에서 계속해서 기관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물량을 개인들이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들이 받는다고 해서 모두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현 시점 이러한 포스코 같이 큰 종목들은 개인들이 끌어올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빠질 뿐이지 이렇게 반등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렵지 않나.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살피면서 포스코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관이 이러한 부근 고점에서 계속해서 현재 오늘까지도 이제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뭐 이러한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느냐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테마술사님 긴장 푸시고 평상시대로 하세요. 파이팅이라는 응원의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예. 뵐게요. 예. 예. 네,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대차 대조표, 2번 차임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햇살이 참 좋던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난다고 하니까 건강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